안녕하세요. 초중고 자녀교육과 고3 엄마 입시 경험담을 나누고 있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무서운 여름방학이 시작되죠? 학기 중에는 그래도 학교라도 가서 아이들이 점심도 먹고 왔는데 방학하면 다시 아이들과 삼시세끼가 시작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는 교사라는 직업으로 학교 아이들을 돌보다가 방학하면 업종이 전환이 되어서 엄마라는 직업으로 집에 아이들을 돌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전업주부는 전업주부의 비애가 있고 워킹맘은 워킹맘으로서의 그런 비애가 있으니 어느 것 하나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가까이에 1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아이와 함께 처음 맞이하는 초등방학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며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오늘은 저희 아이 초등 때 방학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제가 집에서 아이와 함께 한 자료들을 찾아보니 마침 방학 때 아이와 함께 짠 그 방학생활 계획표가 남아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건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방학생활 계획표인데요. 요일별로 짜여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는 방학을 아이와 함께 보내기 전에 아이와 함께 의논해서 항상 요일별로 방학 생활 계획표를 짜고 방학을 맞이했어요. 아이 방과 후나 학원 시간표를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크게 5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방학 계획표를 짰는데요. 제 1파트는 국어 공부 파트인 독서와 일기, 그 다음에 독서록 쓰기. 제 2파트는 수학 공부로 다음 학기 예습문제집 풀기. 제 3파트는 영어 공부로 영어책 읽기 또는 영어 흘려듣기. 제 4파트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운동하기. 제 5파트는 아이의 정서 발달을 책임질 가족과의 여행하기 이렇게 5개의 파트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큰 틀을 짰는데요. 방학생활 계획표를 짤 때는 제가 3가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은 학기 중에는 독서 시간을 1시간으로 했다면 방학 중에는 독서 시간을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이렇게 2시간으로 늘렸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독서, 영어 동화책 읽기, 수학 공부는 주로 오전에 배치를 하고 운동과 영어 흘려듣기, 놀이 시간은 주로 오후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저녁 먹고 나서는 일기 쓰기와 독서록 쓰기, 독서, 뉴스와 함께 시청하며 이야기하며 쉬기를 배치하고요. 주말은 아이가 마음껏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따로 짜지 않고 아이가 마음껏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을 주었어요. 아이도 방학인데 마음껏 쉬어야 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1, 2학년과 3, 4학년, 5, 6학년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1, 2학년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1, 2학년은 뭐니 해도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이 핵심이죠. 1학년이라면 읽기 독립을 위한 준비로 여름방학 때 아이와 함께 동화책을 반쪽씩 부모님께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읽기 독립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읽은 책 제목 정도를 독서 노트에 적게 하시면 좋고요. 아직까지는 따로 독서록을 하는 것보다는 책을 읽고 부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면 충분해요. 2학년 정도면 한 줄 느낌 쓰기 정도면 충분하고요. 아이가 읽은 책의 권수가 쌓이면서 아이가 성취감도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1학년 아이들은 7월 달에 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그림 일기 쓰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 일기를 쓰면 되는데 이 그림 일기 쓰기가 나중에 6년 동안의 1년의 그런 글쓰기 공부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방학 동안에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일기 쓰기를 한다면 아이의 한글 쓰기 능력이 부쩍 늘어날 거예요. 1학년 아이는 아이가 잘 모르는 글씨를 옆에서 엄마가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그림 일기를
성실하게 잘 해낸다면 아이는 2학기 국어 시간에 읽기와 쓰기가 되니까 자신 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기 쓰기는 잠자기 직전보다 저녁 먹고 나눠 쓰는 것을 추천드려요. 잠자기 전은 아이가 너무 졸려서 아이가 글을 제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잠자기 전에 졸린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기보다는 저녁 먹고 난 후 일기 쓰기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수학은 아이가 1학기 때 50가지의 수 세기와 수 감각의 발달이 자연스럽다면 2학기 쉬운 개념 문제집을 가지고 미리 예습을 하는 거예요. 1학년 2학기 때 100가지 수 세기와 덧셈 뺄셈을 배우는데 미리 경험해 보게 하는 거죠. 여름방학 때 수학 예습을 한 아이는 수업 시간에 자신감으로 이어지더라고요. 2학년이라면 2학기 개념 문제집을 풀면서 구구단을 외워보는 것도 좋아요. 물론 1학기 수학 실력이 좀 부족한 아이라면 예습보다는 1학기 복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그리고 영어는 점심 먹고 난 후 아이도 쉴 겸 졸리는 시간에 영어로 된 영화를 보면서 영어 흘려듣기를 하면 좋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정서도 채우고 영어 흘려듣기도 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오후 시간은 여름이면 수영과 같은 계절 운동을 배우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운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에는 4학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3학년부터는 영어 교과를 처음으로 배우기 때문에 1, 2학년 때 영어 흘려듣기만 했다면 3, 4학년부터는 오디오 소리를 들으며 영어 동화책을 듣고 따라하기를 오전 시간에 추가했어요. 나머지 시간들은 1, 2학년 때랑 비슷하고요. 3학년부터는 책 읽기 독립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이가 혼자서 마음껏 좋아하는 책을 읽게 했어요. 물론 일요일 오전에는 도서관에 가서 아이가 일주일 동안 읽을 책을 빌려왔고요. 그리고 3학년부터는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 한 권을 골라서 아이가 원하는 양식으로 독서록을 쓰게 했어요. 독서록은 다양한 양식을 활용하되 아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하라고 했는데요. 그림이 편한 아이는 그림으로, 글이 편한 아이는 글로 쓰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글이 편한지 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기도 주 3회 꼬박꼬박 쓰게 했고요. 이렇게 방학 동안에 일기 쓰기와 독서록만 성실하게 해도 따로 논술학원을 간다든지 따로 글쓰기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아이의 글쓰기 실력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읽기 독립을 하면서 읽은 책이 많아져서 인풋이 많아진 것도 한몫하고요. 독서를 꾸준히 하는 아이는 따로 독해 문제집이나 어휘 문제집을 풀리지 않아도 저절로 어휘력과 독해력이 따라오더라고요. 수학도 2학기 예습 겸 쉬운 개념 문제집을 한 권 사서 스스로 개념을 읽고 문제풀이도 하게 했어요. 심화 문제집이나 사고력 문제집을 따로 풀리지 않았어요. 2학기 예습 문제집을 혼자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활동 자체가 사고력 훈련이 되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직접 설명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이제 6학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3학년 때 영어는 오디오로 듣고 따라했다면 영어는 이제 글밥이 적은 리더스북이나 챕터북 정도의 읽기를 하기 시작하면 좋아요. 그리고 5학년 2학기 때는 한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한국사와 관련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읽게 하고요. 한국사는 줄글책이 좋긴 하지만 아이가 어려워한다면 만화 한국사 책도 아이가 역사에 관심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만화책이 나중에 줄글책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5학년 방학 때 추가하면 좋은 것이 한자인데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4학년 겨울방학 때는 8급 한자 급수시험을 준비해서 따게 했고 5학년 겨울방학 때는 7급 한자 급수시험 준비를 해서 따게 했는데요. 서점에 가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사서 방학 동안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쓰게 하면서 한자를 익히게 했어요.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한자 급수를 따게 하시면 나중에 국어 어휘력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한자는 여름 방학 때보다 1, 2월 좀 더 여유가 있는 겨울 방학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신다면 5, 6학년 때 한자를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지난 초등국어 공부법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자를 해놓으면 중고등 내신에서도 많은 도움이 돼요. 한자를 경험하지 않은 아이는 중고등학교에 가서 멘붕에 빠지더라고요. 학습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운동은 아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도 좋고 끈기, 정신력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은 아이가 흥미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정해서 방학 동안에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수영은 여름 계절 운동으로 가장 좋고 수영이 여의치 않다면 줄넘기, 자전거 타기, 산책, 축구, 태권도, 농구와 같은 땀을 흘리는 운동도 다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 초등 여름방학에 주로 평상시 학기 중에는 배우기 힘든 방학 강 수영을 주로 이용해서 자유형을 겨우겨우 마스터한 정도인데요. 여름방학에서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지요.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은 가족과 행복한 추억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여행을 다녀오면 부쩍 몸과 마음이 자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여행은 날씨가 너무 더우니 너무 무리하게 역사 유적지를 돌아보는 학습 여행보다는 더위로 지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물놀이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소가 좋은 것 같아요. 역사 유적지 체험학습은 날씨가 좋은 봄, 가을에 이용하고요. 날씨가 더우면 쉽게 지치니 여름방학 체험학습은 힐링하면서 추억을 쌓는 그런 여행으로 계획을 잡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아이 알찬 초등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첫째, 요일별 방학생활 계획을 아이와 함께 의논해서 짜자. 둘째, 방학생활 계획은 독서와 일기 쓰기, 독서록 쓰기, 영어, 수학, 운동, 가족여행 이 5가지 요소를 골고루 배치하자. 셋째, 독서, 영어, 수학 문제집 풀기와 같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학습은 주로 오전에 배치하자. 넷째, 운동은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한 가지 정해서 꾸준하게 하게 하자. 다섯째,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은 더위로 지치지 않게 학습 여행보다는 휴식과 물놀이로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자입니다. 어떻게 제 영상이 자녀 교육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